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합법, 불법 또는 그 경계선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특히 미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주의의 상징답게 상품에서부터 광고, 마케팅, 영업 전략까지 수많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오늘은 미국이 개발한 수많은 상품 판매 방식 중 참으로 괴랄한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 빅톤은 최고의 투자.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사와 의사 사이 오가는 리베이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미국도 절대 이런 뒷거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제약사들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차라리 그 돈을 의사에게 갖다 바치는 편을 택한다. 제약사가 먹고 살려면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약사 연구개발비의 2배 이상을 의사들이 챙겨간다고 한다. 현금을 직접 챙겨주던 관행이 1980년대에 들통나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후 의사의 여행비용, 고급 식사, 골프장 사용료 등을 제약사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 결국 2002년 제약사들끼리 협약을 맺고 이런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다. 제약사는 의사를 공식 모임에 초대하는 경우 그 여행비용과 $100 이하의 선물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금전적 사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생수 마시고 치과 가고. 미국에서 시판 중인 생수의 50%는 그냥 수돗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수기를 딱 한 번 거친 수돗물이다. 그런데 그 정수기가 충치를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첨가한 불소를 걸러낸다. 결국 생수를 마시면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돈을 주고 병을 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생수를 마시느니 차라리 수돗물을 마시라고 권한다. 생수가 아닌 수돗물이 건강관리에는 오히려 더 좋다는 말이다. 미국 환경청에 의하면 불소는 반드시 수돗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수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게다가 생수 판매사들은 자사의 상품 카피나 디자인에 푸른 산소 계열 또는 오염되지 않은 빙하와 같은 이미지를 연결지어 이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 한다. 세 번째, 호주야, 너 좀 호구해라.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호주에만 유독 비싸게 팔린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차라리 미국에 가서 직접 사오는 편이 더 싸게 먹힌다고 말한다. 이것이 농담이 아닌 게 2013년에 어도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주에서 출시한 제품은 미국에서보다 42% 그리고 66% 더 비쌌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다. 하드웨어도 46%나 비쌌다. 예를 들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마스터 6의 호주 판매가는 $4,334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735 더 싼 $2,599였다. 당시 호주 시드니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왕복 항공권이 $1,147였다. 미국 가서 직접 사오는 편이 낫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 박스에 담긴 소프트웨어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도 호주에서 더 비쌌다. 2013년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호주에서 $63일 때 미국에서는 $50였다. 결국 호주 정부가 칼을 빼든 뒤 어도비는 미국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다. 네 번째, 공포의 글루텐. 선진국이라면 한국, 미국 상관없이 건강은 사람들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건강 전문가, 건강상품 제조사, 그 외 관련된 모두가 더 창의적이고 한편으로는 더 영악한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 여기서 글루텐이라는 불량 단백질의 일종이 관심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뺀 식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글루텐이 갑자기 격하게 욕을 먹다 보니 이를 재료로 한 빵 등의 매출이 급감한다. 그에 대한 방등으로 글루텐 프리를 앞세운 식품은 매출이 급등한다. 광풍은 멈추지 않고 소비자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글루텐과 전혀 관련 없는 식품에 글루텐 프리라는 표현을 넣으면 매출이 상승한다. 글루텐 제거가 불가능한 식품에도 이 5글자를 넣으면 잘 팔린다. 거기에 연인들을 위해 글루텐 프리를 데이트 코스에 적용한 웹사이트까지 생긴다.
하지만 글루텐을 피해야 하는 사람은 소화지방변증에 걸린 사람으로 전체 인구 중 1%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글루텐을 멀리하면 오히려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5번째, 우리 개밥은 약국에서 애완동물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추가했다며 판매하는 사료가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이 개밥을 일반 가게에서는 살 수 없다.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만 사야 한다. 견주들이 이 개밥을 사는 이유는 수의사가 그것을 개에게 먹일 수 있도록 처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의사의 말은 다르다. 수의사가 이 처방을 하는 이유는 보호자가 먼저 처방전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 개밥의 제조사는 자신들의 상품을 특별한 약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부렸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수의사 처방전이었다. 이렇게 판매하면 대단한 기능이나 성분을 가진 약에 가깝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밥 제조사들에 따르면 이 제품에는 동물의 특정 질환 치료에 효과 있는 성분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 어떤 인정이나 규제, 추천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 뭐든 좋은 것 있으면 만들어 보라고 방임하는 상황이다. 가장 황당한 것은 제조사의 주장과 달리 해당 개밥에는 어떤 의학적 성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냥 의사의 처방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약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뿐이다. 기존 제품과 차이점이라면 단백질, 지방, 칼륨 같은 성분이 좀 더 많거나 적다는 것이다. 이것이 특정 질환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는 아니다. 6번째, 이래서 스마트폰이 2년 맞춰 망가지는구나. 2017년 고의적으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켜 소비자가 자사의 신상품을 사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로 애플이 프랑스 법원에 기소되었다. 계획적 구식화로 불리는 다소 생소한 용어는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망가뜨리는 기만적 행위를 가리킨다. 이 소비자 기만에 호구 잡힌 소비자는 제조사의 반칙이 없다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버리고 더 비싼 최신 상품을 사도록 꼬드김 받는다. 이 뻔뻔한 판매 전략을 애플만 진행했던 것은 아니다. 그냥 재수없이 걸린 기업이 애플이었을 뿐이다. 이런 구식화 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불량 코드를 몰래 추가한다. 그리고 해당 기기는 소비자가 짜증날 만큼 사소한 작동 불능을 연발한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제품은 그 제조 과정에서 장난질을 한다. 제품의 특정 부분의 강도가 약한 재료나 부품을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피로해진 해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게끔 한다. 소비자들은 이런 파손을 제조사가 예상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소비자 기만 행위가 가장 빈번한 제품은 자동차이다. 매년 새 모델을 출시해도 잘 팔릴 만큼 구 모델의 고장과 폐차 수요를 꾸준히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미국에서는 합법이다. 7번째, 성형받는 당근, 꼬마 당근이라 불리는 베이비 캐롯은 깜찍하고 동글동글하고 껍질까지 벗겨져 있어 꼭 먹고 싶게 만든다. 거기에 색깔 또한 매우 도발적이고 자극적이다. 당근하면 떠오르는 그 큰 것은 자르지 않고서 먹기 힘들지만 이 꼬마 당근은 손질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귀염둥이 꼬마는 별도의 소형 품종이 아니다. 흔한 일반 당근을 작게 다듬은 것이다. 1980년대 당근 재배업자 마크 요로색은 못생기거나 부러져서 판매 가치가 떨어지는 당근을 작게 다듬어 팔기 시작했다. 모든 당근 농장에서 그 수확량의 70%가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벌인 단순한 시도였다. 조금이라도 팔 수 있을까 싶어서 감자 껍질 제거기로 못생긴 당근을 깎았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후 다른 농장들도 이를 따라했다. 농장들은 당근이 다 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당한 크기에서 수확한 다음 꼬마 당근으로 다듬어 판매한다. 꼬마 당근은 출시 전 화학약품의 일종인 염소에 담기게 되는데 이는 대장균을 죽이기 위한 과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당근의 빛깔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8번째, 프린터가 싼 이유. 컴퓨터 프린터의 가격이 매우 다양하지만 큰 비용을 들일 수 없는 소비자는 저렴한 것들을 찾게 된다. 때로는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의 낮은 가격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기본 장착 잉크가 바닥나서 새 것을 사야 할 때면 한 번 더 크게 놀란다. 욕도 섞여 나온다. 카트리지 또는 토너라고 부르는 잉크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때로는 프린터의 가격과 맞먹을 때도 있다. 사실 HP나 앱슨의 프린터가 싼 이유는 수익을 챙기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그러나 잉크를 비싸게 팔아 큰 수익을 남긴다. 프린터 판매에서 발생한 손해를 잉크 판매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다. 잉크가 없으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잉크를 사야 한다. 그런데 복병이 있다. 바로 카피 제품이다. 수많은 잉크 전문 제조사들이 정품 잉크를 카피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한다. 결국 프린터 제조사가 정품 잉크를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제조사는 별도의 칩을 프린터에 부착하고 일정 분량 이상 인쇄 시 잉크 출력을 정지시킨다. 그러나 이때 이 칩을 카피하는 업자가 또 나타난다. 그리고 잉크를 둘러싼 프린터 제조사와 카피 제품 제조사의 전쟁은 계속된다. 9째, 케이블 TV의 속도 위반. 미국의 케이블 TV 방송사는 시청자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만 영상 재생 속도를 높여 송출한다. 이렇게 하면 30분짜리 영상을 28분으로 줄일 수 있다. 이보다 더 영상을 빨리 재생하면 민감한 시청자에게 딱 걸린다. 이렇게 재생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더 많은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광고 하나하나가 모두 돈이기 때문에 광고가 많을수록 방송사의 수익은 늘어난다. 광고 하나의 길이가 채 20초가 되지 않으니 2분이면 최대 7개까지 광고를 때릴 수 있다. 고정된 광고 비용을 책정한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상 광고에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줄고 이에 따라 TV 광고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 쥐어짜낸 방법이다. 케이블 방송사는 광고당 수익 감소를 광고 수를 늘려 채운다. 두 번째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약속한 노출 시청자 수 때문이다. 광고주는 자사의 광고를 한 번이라도 더 노출해야 더 많은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다. 120초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얻는 방송사의 수익은 무려 7,500만원에 이른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10번째, 그 빨간 고기색의 비밀. 정육점이 빨간색 조명을 켜는 이유는 그것이 고기를 더 신선하게 보이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빨간 고기를 모두 신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검거나 파란 고기를 보며 군침이 돌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의 슈퍼마켓은 고기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해서 더 빨갛게 만든다.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자동차 매연과 동일한 치명적 성분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빨갛게 된 고기는 그것이 변질된 뒤에도 색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축된 정상적 고기는 며칠에 걸쳐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런 변색된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판매자들은 이런 변색을 막기 위해 변형 공기 포장법을 고안했다. 이 과정을 거친 고기는 무려 최대 1년 동안 그 신선한 색깔을 잃지 않는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70%는 이 과정을 거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신선해 보이는 고기가 1년 전에 도축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가 이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지만 기업들은 어쩔 수 없다는 답을 했다. 어떤 소비자도 변색된 고기를 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과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